일과 한국 생활 적응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했어요. 2. 이제 한국 생활에 좀 익숙해졌어요? 네,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3. 한국에 오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처음부터 배우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4. 급이 올라갈수록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우마 씨, 같은 반에서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반가워요, 이링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직장을 옮겨서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 2단계 수업 들을 때 곧 다른 일을 할 거라고 하시더니 직장을 옮기셨군요. 네, 맞아요. 기억하고 있었네요. 직장을 옮기니까 하나하나 다 새로 배워야 돼서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직장 동료들도 편견 없이 잘 도와주고 시간이 갈수록 일도 익숙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링 씨는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새 직장에 잘 적응하실 줄 알았어요. 이과 가족의 변화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2. 결혼에 대한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항상 하는 걸요. 3. 오늘 뉴스에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가장 빠르게 가고 있다고 해요. 출산율이 낮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4.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고찬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즘 부모님을 모시고 살 준비를 하느라 많이 바빴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갑자기 왜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외동아들인 성민이에게 가족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요. 고찬 씨 가족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겠네요.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은 제 개인 생활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집안의 중요한 일도 부모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면 서로에게 힘이 되니까 전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삼과 생활 속의 과학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길 찾기 앱이 있으니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찾곤 했어요. 2. 왜요? 가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가방이 큰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교환해야겠어요. 3.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저는 좋더라고요.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고 말을 해서 켜고 끌 수 있으니까요. 4. 가상현실 게임이 뭐예요? 가상현실에서 실제처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서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살까요? 여기 편의점이 있네요. 그런데 직원이 없나 봐요. 아, 여긴 직원 없이 손님이 직접 계산하는 무인 편의점이에요. 직원이 없어서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편의점은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물건은 어떻게 계산해요? 물건에 표시된 바코드를 계산대에 있는 기기에 찍으세요. 그리고 결제하면 돼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사과 한국의 의례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후엔 씨, 웬일이에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네요.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오느라고 입었어요. 2. 잠시드 씨, 아까 여기에 있었는데 어디에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문자를 확인하더니 밖에 나갔어요. 3. 잠시드 씨가 출근을 아직 안 했네요. 무슨 일 있는지 한번 전화해 보세요. 네, 그럴게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4. 후배 결혼식에 잘 다녀왔어요? 식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기쁜 나머지 결혼식 내내 웃고 있었어요. 2.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번 주말에 직장 동료가 결혼해서 결혼식장에 가는데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요? 일단 정장을 입고 가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축의금도 준비하세요. 그런데 축의금이 뭐예요?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신랑이나 신부에게 주는 돈이에요. 보통 흰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요. 그렇군요. 그럼 결혼식장에 가서는 뭘 해야 해요? 결혼식장에 조금 일찍 가셔서 신랑이나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축의금을 내요. 그런 다음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을 즐기면 돼요. 결혼식이 끝날 때쯤에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요. 결혼식이 끝나면 피로연도 있어요? 그럼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피로연을 해요. 오과 문화유산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부장님, 직원들에게 회의 시간을 어떻게 알릴까요? 이메일을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하세요. 2. 창덕궁에 행사가 많이 열려서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방문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저도 기회가 있을 때 꼭 가보고 싶네요. 3. 수원 화성은 어떤 곳이에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성곽이에요. 4. 이번 휴가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이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여기에 여행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애나 씨, 요즘도 여행 많이 다니지요? 저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좋은 곳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곳을 좋아해요?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행도 하고 경치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는 어때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산책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어요. 와,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성산 일출봉도 가보세요. 성산 일출봉은 바다 위에 큰 화산섬인데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어요.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요? 정말 가보고 싶네요. 언제 가면 좋아요? 봄에 가든지 가을에 가든지 날씨가 좋을 때 가세요. 육과 국제화 시대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이제는 한 나라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2.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모든 업무를 외국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에 능통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3. 한국의 드라마, 음악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과 문화 교류를 추진하려는 나라들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4. 고향 소식을 자주 듣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 작은 회사들만 있던 고향에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생겼대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무슨 사진이에요? 대학교 때 해외 봉사활동을 했던 사진이에요. 어땠어요?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할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랬군요.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제가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대단해요. 안젤라 씨에게 그때의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의 경험이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7과 현대인의 질병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기관지염이 아직 안 나았어요? 네. 목이 계속 따끔거리고 아파요. 2. 콧물이 심하네요. 감기에 걸렸어요? 아니요. 비염 때문에 그래요. 3. 왜 저녁을 안 드세요? 점심을 급하게 먹었더니 배가 더부룩해요. 4. 장염에 걸렸는데 밥을 먹어도 돼요? 식사를 하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밥을 왜 그렇게 많이 남기세요? 속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지난주에도 위가 안 좋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안 나오셨어요? 네. 요즘 발표 준비 때문에 무리했더니 잘 안 났네요. 위험인 것 같은데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갔어요. 아무래도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속이 안 좋아도 밥을 굶으면 안 돼요. 당분간은 밥을 먹되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어요. 팔과 정보화 사회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회사 앞에 새로 생긴 식당이 괜찮다면서요? 혹시 가봤어요? 그럼요. 음식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양도 많고 값도 싸요. 2. 도대체 이번 휴가 때 어디 간 거예요? 전화 연락도 안 받고요. 전화하셨어요? 오랜만에 받은 휴가라서 친구들도 만날 겸 여행도 할 겸 고향에 다녀왔어요. 3. 이 사진들 어떻게 보낼까요? 단톡방에 올리는 게 좋겠죠? 네, 단톡방에도 올려주시고 이메일로도 한 번 더 보내주세요. 4. 얼마 전에 SNS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요즘 매일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댓글도 달고 있어요. 맞아요. SNS를 한번 시작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나이스 씨, 인터넷에서 유명한 블로거가 쓴 연예인 소식이 다 가짜 뉴스였다면서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이제는 유명한 SNS 스타들이 쓴 글도 믿을 수 없겠네요. 저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다양한 정보도 얻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SNS 정보는 무조건 믿지 말고 맞는지 틀리는지 잘 따져봐야 해요. SNS 덕분에 사람들 사이가 가까워지고 소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악용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SNS가 발달할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어 사건과 사고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손가락이 왜 그래요? 요리하다가 칼에 베었어요.
2. 다리를 다쳤어요? 뼈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해야 돼요. 3.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지요? 네, 너무 미끄러워서 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4.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나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1시간 동안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잠시대 씨, 괜찮아요? 목발을 짚고 왔네요? 발목을 좀 삐어서 2주 동안 이렇게 다녀야 한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랬군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건 아니라서 다른 데는 안 다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아픈데도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오다니 정말 대단해요. 빨리 낫길 바랄게요. 네, 고마워요. 과 언어 생활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선생님께서 물으셨는데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하고 말았어요. 긴장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2. 한국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3.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해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데 알아들은 척 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4.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적절한 호칭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젤라 씨, 지난 토요일에 면접을 봤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면접 볼 때 갑자기 고양이에 대해 물으셔서 저는 고양이는 안 키우고 개를 키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양이를 물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양이가 아니라 제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 어쩐지. 고양이하고 고향을 헷갈리셨군요. 너무 긴장하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11과) 교육제도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고찬 씨, 아이 학교 문제 결정하셨어요? 아직 고민 중인데 대안학교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안학교는 아이들의 개성을 중시하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2. 처음 한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힘드셨죠? 이제 한국 생활에 좀 적응하셨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말이 안 통해서 혼자 외출조차 못했어요. 3. 이번에 다른 회사에서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아깝네요.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때는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한국은 입시 경쟁도 치열하고 교육열도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도 경쟁이 심했는데 요즘은 점점 더한 것 같아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느라고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두통과 소화 장애를 갖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건강도 나빠지기 마련이지요. 갈수록 점점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초등학생들까지 힘든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도 다녀야 하잖아요.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운동학원까지 다녀야 하니까 너무 안 됐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니까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사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해돼요. 교육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대학 입시 제도는 꼭 개선되어야 해요. 12과 선거와 투표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와, 박수 소리가 큰데요? 네, 저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2. 저 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마음에 드네요. 네, 저도 봤어요. 저분 공약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거예요. 3. 길이 왜 이렇게 막히죠? 저기 경찰들이 와 있는 걸 보니 사고가 났나 봐요. 4. 어떤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정 경험이 많고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운동을 하나 봐요. 와, 박수 소리가 큰데요? 그러네요. 지금 연설을 마친 후보자가 지지율이 높은가 봐요. 이번에 당신도 처음 투표하죠? 네. 하지만 후보자가 많아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후보자의 경력을 읽어보세요. 경력이야말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찾는 좋은 자료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후보자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요.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확인해서 우리 함께 투표하러 가요. 13과 환경보호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오래전부터 많은 회사가 석유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전기 자동차 소식이 많은가 봐요. 2. 어렸을 때는 하늘이 정말 깨끗했는데 요즘은 그런 하늘을 보기 힘드네요. 맞아요. 대기 오염이 지속되는 한 깨끗한 하늘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3. 개인 컵을 항상 들고 다녀요?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한 뒤부터는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요. 4.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랬군요. 한국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음식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각각 다른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었어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나이스 씨, 어디에 다녀와요? 기숙사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백화점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공기청정기는 왜 필요해요? 요즘 대기오염이 심해서 그런지 기숙사에서도 계속 기침을 하고 콧물이 멈추지 않아서 힘들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거리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요. 환경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생길 텐데 걱정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환경 보호에 노력해야겠어요. 14과 생활과 경제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요즘 경기가 너무 침체됐지요? 맞아요. 경기 침체로 개인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 내년에는 저축을 좀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월급으로는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할 것 같아요. 3. 여행 준비는 다 했어요? 돈만 바꾸면 되는데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못 바꾸고 있어요. 4. 최근 일어난 물가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므로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나이스 씨, 요즘 야채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장마철이 되면 야채나 과일 가격이 항상 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항상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라 야채나 과일 가격은 잘 몰라요. 고기는 계절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아요? 네, 고기의 가격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야채나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식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학생 식당에서 사 먹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학생 식당에서 사 먹으면 혼자 음식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리 과정을 생각하면 학생 식당에서 사 먹는 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물가가 안정돼서 식비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5과 법과 질서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여기에 쓰여 있다시피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정말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2. 나쁜 일을 계속하면 결국 잡히네요. 그럼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3. 교통범칙금 고지서가 또 나왔어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벌금을 내야 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4. 사람이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먼저 들어갈까요? 그럼 안 되지요. 사람이 많을수록 질서를 잘 지켜야 해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무슨 일이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셨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안전벨트를 맨다는 걸 깜빡했네요. 급하게 병원에 가는 길이라서요. 운전자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급한 일이 있어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셔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친구가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아서 마음이 급했나 봐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치는 법이니까 항상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운전하십시오. (16과) 이민생활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한국에서 살면서 뭐가 힘들었어요? 취직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어요. 2.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모르는 말은 그때그때 물어보는 게 좋아요. 3. 지금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면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신청자가 많아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4.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 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어 4단계 수료 소감을 발표하게 된 이링이라고 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료할 때가 되었네요.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실수하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먼저 한국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사람들이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사람 치고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을 떠올리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ubscribe now.